1955년 겨울 경북 의성의 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요. 박은정이라는 17살 소녀도 그 얼어붙은 세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학교 대신 일터로, 꿈 대신 빚으로 채워진 나날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에도 씨앗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씨앗 중 하나라는 것을요. 새벽 5시 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온몸을 파고들었지요. 이불 속에서 움츠린 채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석가래 사이에 낀 먼지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옷을 껴입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당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는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해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밧줄이 삐걱거렸습니다.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손이 시려 떨렸지만 은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아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기침을 하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무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수분이 배어나왔습니다. 은정아.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오늘 아버지가 오병철 씨 집에 가신다.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 위로 무즙이 흘렀습니다. 오병철, 부산에서 온 상인, 40이 넘은 호랍이. 은정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정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빚,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해질 무렵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은정아, 이리 와봐라. 은정은 손을 닫고 마루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아들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 씨가 다음 주에 데리러 온다. 은정의 손이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천에 박혔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돈도 있는 사람이다. 너도 알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예.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다. 알겠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상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학교.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야? 지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하지만 됐다.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이미 정해진 거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은정은 논으로 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은정은 논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얼음 위로 비친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7해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 은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음을 쓸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흙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 순간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병철이 마을에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혼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은정의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어붙은 논길 위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 발자국은 곧 녹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봄을 기다릴 사람이라는 것을요.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매일 논길을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병철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가죽 구두를 신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은정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오병철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43살. 부산에서 직물 장사를 하는 사람.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은정아, 차 가져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쟁반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병철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 좀 들어봐요.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병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은정을 훑어보았습니다. 괜찮네요. 건강해 보이고. 오병철이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일도 잘하겠어요? 그럼요. 집안일은 다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데리고 가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병철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며 한 번 더 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 테니 준비해 두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빗, 신발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정 옆에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렴. 은정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천으로 싼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방법이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 거친 손, 은정의 손도 똑같았습니다.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은정은 비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병철이 왔습니다.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은정은 짐과 함께 트럭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논이 멀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짐칸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부산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부산은 의성과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리가 많았습니다. 트럭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 낡은 집들,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요. 오병철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병철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은정도 따라갔습니다. 2층에는 방이 2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오병철이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은정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 한 채,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 풀고 내려와. 저녁 준비해야지. 오병철은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은정은 방 안에 섰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빨래, 사람들의 목소리. 은정은 창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 같지 않았습니다. 감옥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은 1층 뒤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냄비. 은정은 쌀을 씻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오병철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병철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도 먹어. 오병철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일부터 장보고 청소하고 빨래해. 알겠지? 예. 힘들게 하지 마. 난 조용한 걸 좋아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병철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날 밤 은정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은 얇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아래층에서 오병철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득 부엌 구석에 쌓인 신문지가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본 것이었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신문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게 뭘까?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자신을 태워 새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병철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은정에게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생겼습니다. 부엌 구석의 신문지. 그녀는 매일 밤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글자의 모양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두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무심코 바닥을 보았습니다. 신문지 한 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양들. 은정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병철도 거리의 사람들도 모두 이 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만 몰랐습니다. 은정은 신문지를 접어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올라가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양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따라 그렸습니다. 종이 위에, 손바닥 위에, 무릎 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신문지에 잉크가 묻어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펼쳐보았습니다. 글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다음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사고 생선을 샀습니다. 걸어가다 문방구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공책과 연필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뭐 살 거예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병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병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병철이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은정은 손을 닦고 거실로 갔습니다. 오병철이 은정을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 좀 보여봐. 은정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병철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문지 잉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게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신문지에 묻은 거예요. 오병철은 은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신문 읽었어? 아니요. 저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럼 왜 만졌어?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철이 일어섰습니다. 은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 일이나 똑바로 해. 예. 가서 밥이나 해.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신문지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병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 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항. 그것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배우는 게 왜 나쁜 거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철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자신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을, 자신이 변하는 것을. 일주일 후 은정은 다시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촛불을 낮게 켰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손가락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알아갔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은정은 밥이라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글자를 보고 그 뜻을 아는 것. 은정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밥.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은 더 많은 글자를 배웠습니다. 국, 물, 집, 길.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이 보였습니다. 신문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은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글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세상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병철이 신문을 보다 말했습니다. 내일 손님 온다. 저녁 잘 차려. 예.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느낀 것을 다시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집은 그저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삶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곳을 모르지만 언젠가 찾을 것이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신문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가락 끝은 여전히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오병철 앞에서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신문지는 이불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밤에만 꺼내보았습니다. 촛불도 최대한 낮게 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은 우연히 시장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윤씨 양장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봉틀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앉아 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리듬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손짓을 했습니다.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냥 재봉틀이 신기해서요. 처음 봐요? 예. 이렇게 가까이는요. 여자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앉아봐요. 구경이라도 하고 가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재봉틀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실이 꿰매지고 있었습니다. 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바늘이 손을 찌를까봐.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여자가 천을 들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박음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윤정이에요. 여긴 처음이죠? 예, 저는 박은정이에요. 은정이? 좋은 이름이네.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은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웃는 것이 그 뒤로 은정은 가끔 양장점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잠깐씩 들렀습니다. 윤정이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정은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언니, 바느질은 어디서 배웠어요? 어느 날 은정이 물었습니다. 피나 났을 때 배웠어.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거든. 힘들었겠어요. 뭐, 그래도 살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윤정이가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은정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정이가 제안했습니다. 은정아, 바느질 배워볼래? 은정은 놀랐습니다. 저요? 응, 손재주 있어 보이던데. 그리고 자꾸 재봉틀 쳐다보잖아. 배우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요. 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가끔 와서 도와주면 돼. 심부름도 하고. 은정은 망설였습니다. 오병철이 알면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해볼게요. 좋아. 윤정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양장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오병철이 나간 뒤 몰래 나갔습니다. 한두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저녁 전에는 꼭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늘에 실을 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실이 자꾸 빠졌습니다. 윤정이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 은정은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실이 바늘구멍을 통과했습니다. 됐다. 은정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바느질 해보자. 천 조각을 주었습니다. 은정은 바늘을 잡았습니다. 천에 찔렀습니다. 천천히 당겼습니다. 실이 따라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은정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 거야. 내 손으로. 은정은 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윤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계속 양장점에 다녔습니다. 바느질 실력이 늘었습니다. 단추를 다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기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을 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재봉틀 써봐. 은정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응, 준비됐어? 은정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판을 밟아 천천히. 은정은 발판을 밟았습니다. 재봉틀이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천이 밀려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손, 만드는 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병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윤정이가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윤정이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정아, 너 손재주 좋아 계속하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돈을 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선택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배우면 나도 혼자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은정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1956년 1월 부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윤정이가 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빠 민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부산으로 떠나던 날, 논길에서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었지요. 조금만 기다려 돈 벌면 데리러 올게. 하지만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은정이 오병철의 집으로 팔려간 것도 오빠는 몰랐습니다. 은정은 오빠가 자신을 잊었다고, 아니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은정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은정 씨 맞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부탁했소. 그 말만 남기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는 아직 낯설었습니다. 은정은 곧장 양장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정이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정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이가 받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오빠 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다. 이번 달 보름날 밤 자정에 갈게. 준비해라. 나가자. 윤정이의 목소리가 끝나자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정이가 은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오빠구나, 살아있었구나. 응, 잘됐다, 정말 잘됐어. 오늘 밤이었습니다. 오빠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밤마다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이 태어나고 몸이 약해졌습니다.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습니다. 집안일도 자식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은정을 키웠습니다. 6살 때였습니다. 한겨울 은정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술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11살이었던 오빠가 은정을 업었습니다. 눈길을 걸어 마을 할머니 댁까지 갔습니다. 약을 얻어왔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은정 옆에 앉아 밤새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오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은정은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품팔이를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값으로 써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은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학교 가고 싶어. 글자 배우고 싶어. 오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오빠는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은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하지만 오빠도 겨우 3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정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마음은 알았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돈 더 벌어서 나중에 꼭 학교 보내줄게. 오빠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12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오빠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예, 어머니. 은정이 내가 지켜줘야 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약속하거라.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오빠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배고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이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은정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너 먹어. 오빠는? 나는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은정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오빠가 부산으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논길에서 은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돈 벌면 데리러 올게. 우리 둘이 살자. 너 학교도 보내줄게. 정말? 응. 어머니한테 약속했잖아. 너 꼭 지킨다고. 알았어. 편지 못 쓰지? 괜찮아. 내가 먼저 올게. 기다려. 하지만 오빠가 떠난 지 석 달 만에 아버지가 은정을 오병철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은정은 오빠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쓸 줄도 몰랐고 오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빠는 1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돈을 모아서 왔습니다. 은정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어디 갔어요? 시집 갔다. 시집. 누구한테요? 부산 오병철이라는 사람한테. 오빠는 그날 밤 다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돈도 짐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은정만 찾으면 됐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부산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마다 골목마다 부두마다 물어다녔습니다. 오병철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였습니다. 오빠는 은정을 보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이었습니다. 오빠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집을 확인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은정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그날부터 은정은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윤정이가 준 천조각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병철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병철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내일 손님 온다더라. 저녁 준비 잘 해둬. 예, 요즘 좀 조용하네 좋아. 감사합니다. 오병철은 밥을 먹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냄비, 부엌 구석의 신문지 더미.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낯설었습니다. 은정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소리.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소리가 났습니다. 3번.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은정은 보따리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2층에서는 오병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위였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오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앞서 걸었습니다. 은정이 뒤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보라가 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은정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은정도 힘주어 잡았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판잣집 앞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와 은정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아침까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는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민수와 은정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응, 많이 힘들었지?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살았어? 여기저기 일했어. 부두에서도 공장에서도. 널 찾으려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이제 같이 살면 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가자 봉제소로. 봉제소? 응. 거기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어. 여자들이 많아. 안전해. 알았어. 은정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자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정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은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봉제소는 항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안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들이 줄지어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을 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은정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탈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은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들 거야. 알아. 그래도 괜찮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괜찮았습니다. 힘들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눈 위에 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논 위의 얼음처럼. 하지만 이제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녹는다는 것을, 봄은 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봄을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봉제소는 좁았습니다. 재봉틀이 20대쯤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20살 전후였습니다. 얼굴이 여위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봉틀 앞이었습니다. 천을 받았습니다. 바늘을 잡았습니다. 발판을 밟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재봉틀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소리. 은정은 숨을 고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이에게 배운 대로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은정도 민수가 싸준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은정이요.
나는 김순희 22, 고향은? 의성이요. 멀리서 왔네. 나는 대구. 순이는 웃었습니다. 이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여기 일 처음이지? 예. 괜찮아. 금방 익숙해져. 다들 그래. 순이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은정도 따라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은정은 교회로 갔습니다. 봉제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건물 2층에 한글학교가 있었습니다. 피난민들과 여공들이 모였습니다.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은정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7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기역, 지읒, 오 기역. 은정은 공책에 따라 썼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은정은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은정은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이제 더 많은 글자를 알았습니다. 일, 밥, 집, 길, 하늘, 사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간판이 읽혔습니다. 신문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씨, 예. 잘하고 있어요. 진도가 빨라요.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선생님이 작은 책을 내밀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표지에 한글 독본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은정은 책을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제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가 어두웠습니다. 은정은 책을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수가 봉제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선생님이 책 주셨어. 은정이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가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잘 됐다. 오빠도 같이 볼래? 나? 응. 같이 공부하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은 봉제소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정이 쓰는 방이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은정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천천히 또박또박. 민수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은정은 이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박은정. 3글자. 17회 만에 처음 자기 이름을 쓴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잘 썼네. 고마워. 나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저녁에 같이 가자. 교회 한글학교. 거기 돈 내야 해? 아니, 공짜야. 순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 그럼 나도 갈래. 그날 저녁부터 순이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봉제소의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따라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5명이 되었습니다. 교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많이 올수록 좋아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봉제소로 가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받고 저녁에는 교회로 가서 글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눈은 항상 피로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밤 은정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나는 박은정입니다. 5글자, 짧은 문장. 하지만 은정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쓸 수 있어.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를, 자기 삶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희망보다 더 확실한 것.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은정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촛불을 껐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재봉틀 앞에 앉을 것입니다. 내일도 교회에 갈 것입니다. 내일도 글자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1956년 3월이었습니다. 은정이 봉제소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재봉 실력이 늘었습니다. 글자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와 다른 여공들과 친해졌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은정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병철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오병철이 봉제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이 은정에게 닿았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오병철이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봉틀들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여공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와. 오병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싫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뭐? 안 갈 거예요. 오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이야. 내 집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 집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오병철이 손을 뻗었습니다. 은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정이 피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오병철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 여기 일하는 사람 함부로 못 데려가요. 다른 여공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오병철을 둘러쌌습니다. 15명의 여자들, 모두 은정 편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무슨 일이오? 오병철이 공장장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 데리러 왔어? 내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요? 증거라도 있어? 내가 돈 주고 데려왔어. 신랑이라고. 혼인신고했어? 오병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주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신고도 안 했으면 그건 혼인이 아니오. 그냥 사람 산 거지. 뭐? 여기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소? 오병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여공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기억해둬. 오병철이 은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내 가족도 있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은정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였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장장이 은정 앞에 섰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시는 못 올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여기선 누구도 함부로 못 데려가. 공장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들 일 시작해. 여공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익숙한 소리.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은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봉제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은정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응. 민수가 옆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장한테 들었어. 그 사람 왔었다며. 응. 무서웠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무서웠는데 끝에는 아니었어. 왜? 다들 날 지켜줬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오빠. 응?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은정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그래. 넌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그날 밤 은정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한 문장, 짧은 문장. 하지만 은정의 삶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희미한 촛불. 하지만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봉제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공들이 아직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순이가 있었습니다.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병철이 다시 올까봐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정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박은정, 18살, 봉제소 여공, 한글을 배우는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하게. 1982년 가을, 부산. 박은정은 43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교실에 서 있었습니다. 야학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여공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은정이 가르쳤습니다. 칠판에 분필로 글자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26년 전 자신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낡은 교회 2층에서
안경 쓴 젊은 선생님에게서 이제 은정이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책에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15살부터 50살까지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제소에서, 식당에서, 시장에서 낮에는 손을 쓰고 밤에는 글을 배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늦은 게 아니에요. 은정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자들.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은정은 교실 뒤로 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부산 항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26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1956년 겨울, 18살, 오병철의 부엌에서 신문지를 펼쳐들던 날, 글자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세상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윤정이 언니, 재봉틀 앞에서 웃던 얼굴.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그 말이 은정을 살렸습니다. 민수 오빠, 눈보라 속을 걸으며 손을 잡아주던 손. 우리 둘이 살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빠는 지금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은정은 이모였습니다. 순이, 이가 하나 빠진 채로 웃던 친구. 함께 한글 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은정이 대신 읽어주고 대신 써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이도 스스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날, 오병철이 찾아왔던 날, 여공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함부로 못 데려가. 그날 은정은 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은정은 20살에 봉제소를 그만뒀습니다. 한글학교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너는 가르쳐야 해. 내가 배운 걸 나눠줘야 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겨우 몇 년 배운 사람이.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에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이 은정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쓰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게 되어 자랑했습니다. 은정은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은 선물이구나. 배움이라는 선물, 자유라는 선물,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선물.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은정은 칠판을 지웠습니다. 분필 가루가 날렸습니다. 하얗게, 마치 눈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요? 오늘 제가 제 이름을 처음 썼어요. 여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은정이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미숙. 은정은 그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정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많아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교실 창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17살 겨울, 얼어붙은 농길을 걷던 소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게 물었던 소녀. 이제 43세 여자가 되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은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집, 혼자 사는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학생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에게 글자를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학생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것이었습니다. 배움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자유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26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고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자기 길을 만들며.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발자국. 언젠가 누군가 그 발자국을 보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정은 그 삶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